끝으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국정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지난번 윤건영 의원실에서 알렸던 내용 있잖아요. 계엄 당일날 80여 명의 이 국정원 직원들이 계엄사와 합수본 파견 계획을 검토했다는 사실. 뭐 이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시에 작성된 다른 문건이 나왔는데요. 문건 제목이 계엄 상황화 땡땡땡땡국 활동 근거 검토. 그러니까 문건을 만드는 것도 만든 건데 문건이 만들어진 시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게 1시 1분이에요. 의결이 된 게. 근데 이 문건이 1시 12분에 작성된 거로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작성되기 시작.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이프를 쳤다는 거겠지. 이건 뭐냐면 계엄 해제됐는데 국정원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야, 진짜. 우리도 한번 2차 계엄 얘기를 그때 했었던 거니까 국정원은 이거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큽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엄이 선포되면은 계엄사령부 산하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본부장이 방첩사령관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의 이름으로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런 계엄을 검찰, 국정원, 경찰이 좋아할까? 평소에 방첩사 상대로 안 받거든. 그러니까 군 밑에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시를 받고. 거기가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엄에 대해서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건을 작성하라 그러면 거부감을 갖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저 가서 뭐 중령대령들한테 따까리 한다. 통제받아. 이래가지고 조용하게 따까리 한다. 이러니까 크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정원장한테 합수부를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 국정원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걸 하는 이적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조태용으로 연결되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아까 김상민 검사가 왜 굳이 그렇게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그렇죠. 했느냐. 국정원 게다가 국정원장이 법률특보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거기다 꽂아놓고서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의 활용 가치가 뭐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았었겠어요. 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저도 잘못한 게 있었는데 어제 조금 군 법무 쪽의 사람들하고 좀 다시 토론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원래 전쟁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은 우선 계엄을 먼저 선포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동원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그 인력 동원, 물자 동원 그렇죠. 이런 거 재산들을 징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엄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전시법령이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구태여 계엄을 안 해도 전시 절차 전환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연구가 많이 돼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 연습을 매년 을지 연습 때마다 세게 하면서 그 내용을 전부 언론사, 뭐 검열, 또 뭐 저기 국회 저 통제 이런 거 연습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난 2, 3년간. 난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엄 그 부서 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럴 때마다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이 어떤 군사 연습에서 연습이니까 협조하지만은 싫어하는 거지. 그렇겠죠. 우리가 왜? 이래가지고 꼭 계엄 이런 거 해야 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엄이 있을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먼저가 있었죠. 국무회의 전에 먼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엄 직전에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한테 대한 전화 내용은 방첩사를 도와. 그렇죠. 그게 먼저 있었어요. 방첩사를 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 기회에 싹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홍장원이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네. 2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체포 명단을 불러주더라는. 그 여인형과의 통화가 그 내용이고. 여인형과의 통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 경찰, 검찰 니들은 다 방첩사 지휘를 받아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에 옮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보조사국에서 이 1시 12분에 이 문건을 작성하는데 그런데 계엄 이후 아니냐 그러는데 검찰 진술조사를 잘 읽어보면 다른 특전사나 저기 수방사는 계엄이 요구가 해제되자 즉시 철수합니다.
근데 유독 방첩사에서 일어나는 이상기류는 부대원들의 진술은 마치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사령관이 행동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모신코 밑에 영관급 그 장교가 이제 계엄 해제됐으니 원복하라고 이 문자 전송을 했나 봐요. 그러자마자 이거 누가 문자 전송했냐고 5층으로 불려가서 쌍욕을 얻어맞았다. 그 5층이 사령관실이요. 여인형. 그래가지고 거기도 다시 오자가 등장하네. 거기도 오자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여인형 혼자는 이 계엄이 안 끝났다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술 내용입니다. 그 여인형은 누구랑 연계가 돼 있었을까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에 130명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이상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저기 여인형이 막 그냥 저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하고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부 내용이 수사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잡아들일 준비를 막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사를 할 준비. 그랬는데 방첩사로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서 체포조를 편성해서 국회로 가면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하고 그 상호 연락처를 교환하게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끼리 기간 간에. 그러니까 가서 수소충전소 그러니까 그때 그 앞에 인파가 엄청나게 몰리니까 그 앞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인가 그리로 장소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리로 가던 중에 계엄이 해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뭐냐면은 야 너무 군인들이 적게 가서 인원이 모자라. 추가로 투입할 부대 편성해. 그다음에 추가로 저 체포조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 더 보내. 이게 빗발치듯 내려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시차를 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해제 의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 있고, 아니면 해제 의결이 됐으나 나머지 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더 동원하고 장비를 더 동원하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순차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몰려서 저지당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막 보내는 이제 그게 나오고, 그건 특전사에서 막 1대대가 안 돼. 그럼 2대대 보내. 2대대가 안 돼. 그러면 707 또 보내.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왔는데 현장에서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우현식 의장이 빨리 안 치고 계속 뭐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고 있다가 1시 1분에 해제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와 됐다 이랬었는데 윤석열이 그리고 나와서 몇 시간 있다 나왔잖아. 계속 버텼죠. 그때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수방사령관한테 전화가 가죠. 내가 2차 3차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 이지시가 내려왔고 진짜 끔찍해 생각해보면. 그다음에 이 계엄이 해제되고 1시간도 더 지나서 이제 그게 정확히 2시 13분에 그 내려온 지시는 이젠 국회가 어렵다는 보고를 계속 받으니까 그러면 국회는 포기하는데 그 대신 국회에서 철수하는 모든 병력은 어디로? 지금부터 선관위로 가. 이 지시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계엄의 진짜 목적이 뭐였느냐. 선관위였어요. 그거는 국회는 눌러놓고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뿌려대면 국민 여론이 바뀐다. 이건 실제로 김용현이 한 얘기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계엄 실제 해제는 4시 반으로 미뤄지고 마지막 선관위 서버 탈취는 포기를 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략에 이제 약간의 차질은 생겼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특전사 병력을 전부 선관위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못한다. 그런 와중에 또 윤석열은 한덕수에게 이거 계엄 해제 의결됐는데 이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자기네끼리 검토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뭐 결심실인가 뭐 어디 들어가서 그 법전을 그렇게 찾아봤단 법전 찾아보고 국회법. 그러니까 저거 유효냐 무효냐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이걸 또 우원식 의장에서 욕을 뒤지게 얻어먹. 나 그때 우원식 의장이 평생 얻어먹을 욕을 다 얻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TV만 보고 있는 우리만 해도 진짜 답답했죠. 아유, 근데 뭐 저도 그 현장에 있는 의원들 막 통화하면 전원이 안 켜졌대. 왜 전원이 안 켜지냐고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어디 한 군데라도 삐끗한 게 있었으면
진짜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예. 병력이 이제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심지어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걸 보고 2시 13분에 이제 명령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 직후에 계엄 해제 국회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그렇죠. 실제로는 4시 반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국회가 계엄 해제한 거지 국정원은 계엄 해제가 된 게 아니라니까. 거죠. 실제로 안 됐고 법적으로도 안 돼 있고. 자, 내란 특검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김종대 의원이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그 군인권센터에서 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했던 그 병력들 중에 소령이었던 사람들이 중력 진급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부분을 그 특검에 고발한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뭐 정확하게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그때 국방부 장관한테 제가 이거 질의를 했었어요. 안규백 장관한테. 그래서 대답을 들었어요. 그때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한 다음에 진급 심사를 하게 되면은 진급 심사 적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스톱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당시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되 그게 적혀 있었거든요. 하되 그렇게 발표를 했었었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수사 등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특검에 고발해가지고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후조치가 있을 것이다. 후조치 엄중 문책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다 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중령 진급자는 1년 후에 이게 계급장을 다는 거라서 중간에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중령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잘 아시네. 이미 중령진이라고 계급장을 달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진급 예정자로 대우를 해줘요. 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안규백 장관의 이 답변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해주신 질의하시고 받은 답으로 가름이 되네요. 그러니까 후에라도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한다고. 진급 취소하고 뭐 그리고 취소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진급 취소라는 제도는 없어요. 그런 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강등이라는 제도가 있긴 해요. 그런데 매우 드물거든요. 그리고 강등을 할 바에야 진급을 안 하겠다고 나오겠죠. 그런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인 수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소령들 같은 경우는 그때 판교에 모였던 인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한 30명 정도 선발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반반으로 봅니다. 지금 이 특검의 매우 특이한 점이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 가담자들은 기소를 하는데 그 내란 추수자 그러니까 즉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기소를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엄 포고령 타자벌을 쳤다든가 아니면은 비상사태 메시지 전송을 했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가담한 뭐 하면은 왜 아주 경미하지만 단순 가담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 우리 학생 운동할 때 거리에서 가투하다가 단순 가담이면 구류 3일 정도 살아요. 그렇죠. 엄청 얻어 터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 가담자들 외에는 지금까지 기소 실적이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기준이 안 나와 있다고 지금. 이것도 큰 문제야 지금. 자,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을 중요하게 본 게 안규백 장관의 그 답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군인권센터의 활동 같은 것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 단위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고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켜 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을 타자 친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타자 친 게 무슨 죄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시켜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나와야 된다는 단순 가담자다 이랬을 때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발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원래 정상적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국방부가 자체 진상조사나 이 내란 종식을 위한 국방부 자체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짱 박히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얘기해야죠. 그 나치 부역자들 뭐 아흔이 됐는데 뭐 100살이 다 됐는데 저기 남미 가서 어디 가서 찾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난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뉴스다이브 준비된 내용을 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타이틀. 네, 그래요? 네, 좋아요. 깔끔해? 네. 금요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 한 주간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다행히 동접이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네요. 왠지 그 매불쇼에 어떤 이슈가 없었나? 예, 계속 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두루두루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그 시청해주신 분들 고마운데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느는 속도가 조금 더뎌졌어요. 초반에 약간 러시가 있었는데 조금 더뎌졌습니다. 곧 100만입니다, 여러분. 네, 빨리 연내에 100만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다이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대 의원,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